일어나시고. 자, 일단은 요거 앞에 숙제 체크 좀 합시다. 자, 아까 읽었던 게 요 숙향전입니다. 숙향전. 네. 자, 그래서 숙향전 오늘 며칠입니까? 몇월 며칠이야? 3월 7일이야? 3월 7일 숙제 숙향전. 자, 다음. 자, 고전 시각. 요 태산이 높다 하돼 있죠. 요거 3월 7일 숙제고요. 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듣고 한다? 설명 듣고 풉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4청사 좀 어렵거든요. 자, 다음 현대시. 자, 요 광야랑 울타리 박 있습니다. 요거 3월 7일 설명 듣고 풉니다. 자, 광야 울타리 박, 그 다음에 밑에 태산이 높다 하되 요 두 개. 그 다음에 저 뒤에 나와 있는 고전 소설 있다, 그렇죠? 자, 고전 소설까지 해서 이제 설명 듣고 이제 내년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죠? 자, 다음 독서 넘어갑시다. 자, 42페이지. 미안합니다. 이거 안 할게요. 너무 쉽다. 이거를 숙제로 할게요. 하고 잠깐만. 자, 요거 합시다. 126페이지 펼쳐주세요. 자, 요걸 할 건데, 요거 여러분들, 시간 한 5분 정도 줄 테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자, 시작.
자, 해보세요. 자, 그 여러분들이 읽을 때 들었던 생각, 그 다음에 읽을 때 이제 따라갔던 논리, 그거랑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제 체크, 반드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 반드시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정보, 또는 그냥 머릿속으로 이제
아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정도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왜냐면 그래프 나와 있잖아.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도 봐야 돼. 지금 그게 여러분들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지 쌤이 얘기하는 거랑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관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세가 뭡니까? 이 무역품에 붙는 세금이죠. 자, 요거 사실은 쌤이랑 과거에 예전부터 그 독해전쟁 하던 시절에 부터 이제 그 독해를 계속 해왔던 학생들은 관세와 관련된 개념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안 나면 씨 나는 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했니? 자, 한 적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가 어떻게 붙어지는지, 그리고 관세가 붙었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줄 건데요. 자, 적지 말고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상황입니다. 상황. 자, 국내 생산자가 있어요. 자, 생산자가 있으면 반대로 상대쪽에 뭐도 있어요? 생산자가 사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 잠깐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생산 반대말이 뭐야? 아, 수용자가 아니고 생산자랑 공급자는 같은 말이죠. 수요자. 자, 다시 생산자는 공급자입니다. 맞죠? 그래서 국내 생산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국내 수요자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신발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신발 한 개를 만드는데 국내 생산자가 신발 한 개당 얼마를 들여야지 만들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만들 수 있느냐로 안 할게요. 만들어서 실제로 판매를 할 때 이 국내 생산자가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 이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싸게 매길 수 있는 일에 적어도 이 정도 가격 이상은 돼야지 그래도 수익을 좀 올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가격을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해볼게요. 신발 하나당 500 정도는 팔아야지 이 생산자가 좀 먹고 살 수 있어. 직원들 월급도 주고 공장도 돌리고 다음 물건 생산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신발 한 개를 만드는데 500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간다고 칩시다. 파는데 그러면 실제로 수요자들은요 이 500원을 주고 사게 되겠지. 생산자가 붙인 가격표가 500원이잖아. 그럼 이 500원의 가격을 주고 수요자가 사게 되겠지. 맞죠? 자, 사게 될 때요. 수요자는요, 만약에 신발 한 개당 5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수요자가 예를 들어서 막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맞지? 엄청 많은데 얘가 가격이 500원이면요. 수요자는 한 100개 정도를 1년에 산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자, 만약에 신발 판매 가격을 500에서 400원으로 줄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수요자가 원하는 개수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겠죠. 왜? 가격이 싸졌으니까. 그래서 수요자들이 한 100개 사던 걸 나중에는 한 150개까지 살 수 있게 된다고 칩시다. 맞죠? 자, 그러면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국내 생산자는 무조건 500 이상에는 팔아야 돼. 그래서 500이 하한선이야.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수입을 좀 해올 겁니다. 수입을 해올 건데 이 수입하는, 그러니까 이제 해외 생산자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이제 국제 생산자라고 해봅시다. 우리나라에 수출을 해요. 근데 얘네들은 중국이야, 예를 들어서. 땅덩어리도 넓고 공장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면 물건 하나당 되게 싸게 팔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신발을 국제, 그러니까 해외에서 만든 생산자는요 400원에 팔아도 이익이 생긴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국내 생산자는 500원에 팔아야지만 땅 안 파먹고 살 수 있어. 직원들 월급 주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개당 500원에 파는데,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이거를 한 100개 정도 원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반대로 국제 생산자가 400원에 이거를 100개를 들고 온다고 생각해봐봐. 팔려 안 팔려? 하나도 안 팔리겠지. 전부 이 사람 거 다 사갈 거 아니야.
이해되죠? 심지어 몇 개 사가겠어? 400원이니까 150개까지 사가겠지. 자 그러면 국내 생산자 말라 죽어 안 말라 죽어? 말라 죽겠죠. 그래서 관세라고 하는 건 이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세금을 얼마를 부과하면 딱 맞을까요? 100원을 부과하면 딱 맞겠지. 그럼 이제 건강한 경쟁이 가능한 거야. 맞죠? 그러면 얘네는 400원에 지금 들어오지만 관세를 100원을 붙여버려. 그럼 500원에 팔게 되겠지. 그러면 뭐야? 경쟁하게 될 거 아니야. 더 품질이 좋은 거 사려고 하겠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그 관세를 붙이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첫 번째는 뭔데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거야. 지켜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말라 죽으니까. 맞죠? 자, 다음 두 번째는 뭔데요? 이걸 통해서 뭘 확보할 수 있어? 세금을 국가가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관세를 붙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자, 관세를 200원을 붙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국내 생산자는 신발 하나에 얼마 팔까요? 500에 팔까요, 과연?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게 500, 600 이렇게 600이잖아, 맞지? 그러면 국내 생산자는 혹시 500에 팔까요? 여러분들이 기업 사장이라고 생각해 봐봐. 500에 파는데 이거 600으로 올려도 팔려 안 팔려? 팔려 안 팔려? 팔리지. 600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이 신발 공급 가격이 얼마로 적히는 거야? 자연스럽게 600으로 오르게 됩니다. 왜? 600으로 팔 수 있는 걸 500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 혹시 여기 있다면 그 사람은 어른 돼서 장사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지? 500에 팔 수 있는 걸 600에 팔 수 있으면 무조건 600에 팔아야 돼, 기업은. 그럼 누구만 안 좋아? 뭐 소비자는 안 좋겠지. 근데 기업은 먹고 살만해지겠지. 자, 그러니까 이 관세가 붙어서 형성된 가격이 바로 뭐가 될 거야?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공급 가격이 될 거야. 이해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어떠한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게 국가나 다름없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네가 1년에 80개밖에 최대한 못 만들어. 맞죠? 만약에 80개밖에 못 만든다고 치면 국내 생산자가 80개를 수요자에게 공급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20개는 부족하잖아. 그럼 이거 전부 어떻게 해와야 돼요? 수입해 와야겠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예시 들었던 거에서 국내 생산자가 예를 들어서 얘를 400에 판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요자들 개수가 몇 수로 변한다고 했어? 아까 150개로 변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 사람 80개밖에 못 만들어. 그러면 80개였다 팔겠지. 맞죠? 그러고 나면 몇 개 부족해? 70개 부족하겠지. 그러면 뭐 해야 돼? 수입해와야겠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금 공급 가격이 관세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국내에서는. 그럼 나머지는 뭐 해줘야 돼? 수입해와야 되는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국내 생산자가 400에 팔아요. 400에 팔면 수요자가 150개를 원한단 말이야. 근데 만들 수 있는 최대치가 뭐야? 800이야. 80개야. 그러면 70개가 부족하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수입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수입하려고 어떤 국가랑 계약을 했더니 여기서는 뭐에 팔 수 있는 거야? 300에 팔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 관세 얼마 붙여야 돼? 100원 붙여야겠지. 그럼 뭐야? 요 80개 팔리고 70개 수입해올 수 있겠지.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관세가 얼마가 붙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요? 이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국내 생산자가 말라 죽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강제적으로 여기다가 80원의 관세만 붙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국내 생산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얘를 얼마에 팔아야 돼?
380원에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맞춰지지. 그러면 380원에 맞춰졌더니 이 수요자의 개수가 몇 개로 늘어나는 거야? 170개로 늘어나는 거야. 왜? 가격이 싸졌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관세가 얼마나 붙느냐에 따라서 뭐가 증가할 수 있다. 수요자가 원하는 개수가 증가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세를 많이 붙이면 수요자가 원하는 개수는 늘어날까 줄어들까? 줄어들겠죠. 관세를 많이 붙이면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관세를 낮춰요. 그러면 수요자가 원하는 개수는 늘어나겠지. 이해돼요? 자,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마치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머릿속에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잘 계산돼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제무역 분쟁이 발생하면서 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관세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조세로 정부는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아까 쌤이 다 얘기했습니다. 맞죠? 자,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경기 및 국제 교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대요. 자,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알아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수요 곡선이랑 공급 곡선 이렇게 나와 있다, 그쵸? 자, 요 그림은 가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래요. 여기서 수요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낸답니다. 자, 요거 쌤이 요게 수요 곡선이죠. 요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다음 얘는 파란색으로 표시해볼게. 공급 곡선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얘는 수요 곡선, 얘는 공급 곡선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 수요자는 사는 사람이잖아. 사는 사람에 있어서 가격이 높으면요, 수요자는 많이 살려고 하겠어, 작게 살려고 하겠어? 작게 살려고 하겠죠. 가격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여기일 때 얼마가 찍히는가? Q1만큼 수량이 찍히는 거야. 작은 숫자만큼. 반면에 공급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공급하는 사람은 가격이 높아요. 그러면 많이 팔고 싶을까? 작게 팔고 싶을까? 많이 팔고 싶겠지. 그럼 많이 만들겠죠. 그러면 가격이 P1일 때 공급 곡선은 뭐야? 요만큼인 거야. 가격은 얼마야? 아, 수량은 얼마야? Q2만큼 생산할 거야. 왜? 가격이 비싸니까 비싸게 팔 수 있잖아. 많이 생산해야지. 근데 가격이 비싸니까 수요자는 많이 안 산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조금 원하겠지. 그러면 실제로 공급 곡선이랑 수요 곡선이 딱 만나는 요 지점이 바로 뭐야? 적정 가격이 됩니다. 적정 가격이 되죠. 딱 공급하는 양이랑 수요하는 우리 양이랑 딱 맞거든. 맞죠? 그러면 뭐야? 만든 만큼 팔리게 되는 겁니다. 남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관계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곡선이죠. 자, 그림은 가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수요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 1단위 추가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지불용이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자, 지금 그래프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비자의 지불용이 가격. 지불용이 가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인 거야. 그러니까 이 물건을 100원에 팔면 얼씨 비싸 안 사. 그럼 지불용이 가격보다 높은 거죠. 근데 얘는 50원에 했더니 오 적절하네 사야겠어 라고 하면 뭐야? 50원은 지불용이 가격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공급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요. 자,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 1단위 추가 생산을 위한 생산자의 판매용이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생산자가 팔고 싶은 가격인 거야. 팔고 싶은 가격. 생산자 입장에서 이걸 100원에 팔고 싶어. 사람들은 많이 안 사겠지만. 판매용이 가격.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면 재화의 균형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P0에서 형성된답니다. 자, P0가 뭔데? 쭉 요 지점인 거야.
자, 수요를 하려는 사람, 공급을 하려는 사람의 요 의사가 딱 만나는 지점. 요 지점이 바로 뭐야? 아주 적정한 가격인 거야. 적정한 가격. 적정한 수량. 그렇죠? 자, 재화의 가격이 P1으로 올라가면 수요량은 Q1으로 줄어듭니다. 잘 보세요. 얘가 적정이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가격이 위로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요 곡선에서는 얘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여기로 이동해서 뭐가 여기에 점이 생길 거야. 공급 곡선은요. 여기에 점이 생기겠죠. 그러면 뭐야? 공급하려는 사람은 수량을 늘리는 거야. 소비하려는 사람은 수량을 줄일 거고요. 비싸지니까. 맞죠? 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급량은 Q2로 증가하지만 재화의 가격이 P2로 내려가면 수요량은 Q2로 증가하고 공급량은 Q1으로 줄어든다. 자, 그러니까 가격이 바뀔 때마다 뭐의 차이가 생기냐? 얘는 이 지점, 얘는 이 지점, 얘는 이 지점, 얘는 이 지점. 이렇게 차이가 생긴다고요. 맞죠? 자, 이처럼 재화의 가격 변화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달라지면 잘 보세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잉여란 제품을 소비하면서 판매함으로써 얻는 이득으로, 소비자 잉여는요,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의 차이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소비자야. 소비자인데 요 A라고 하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나는요, 이 A라는 물건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얘를 100원으로 가격표를 붙여놔도 내가 살 의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이 100원이 바로 뭐야? 지불 용의 가격일 거야. 근데 실제로 사러 가봤더니 얘가 얼마에 팔고 있는 거야? 80원에 팔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 얼마 이득 봤다고 생각할까요? 20원 이득 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뭐야? 지불용의 가격에서 실제 가격을 뺀 값이죠. 이해돼요? 자, 그런데 나는 100원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갔더니 가격표가 120원이 붙었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 느끼는 이 돈에 대한 감정은 얼마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20원을 뺏겼다고 생각하겠지. 이해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불용의 가격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을 뺀 겁니다.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생산자 잉여는요, 생산자가 어떤 재화를 판매할 때 실제 판매할 가격과 판매할 용의가 있는 가격의 차이랍니다. 생산자 잉여는. 자, 그림에서 수요 곡선과 실제 재화의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자, 보세요. 가 부분이 바로 어느 부분입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요게 지금 바로 뭐라는 거야? 소비자 잉여라는 거야. 자, 소비자는 적정 가격을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어? P0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실제 판매 가격이 P1이라고 생각해봐봐. 여기 지금 잉여가 발생하는 거야. 자, 그래서 가는 소비자 잉여를 실제 재화의 가격과 공급 곡선의 차이에 해당하는 나는 생산자 잉여를 나타낸답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요 삼각형이 바로 뭐야? 소비자 잉여죠. 여기 밑에 있는 게 바로 뭐야? 생산자 잉여입니다. 자, 다음, 만일 재화의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올라가면 소비자 잉여는
줄어든답니다. 반면 생산자 잉여는 늘어나요. 그러면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활 가격이 P2로 내려가면요, 소비자 잉여가 늘어나고 생산자 잉여는 줄어들게 되겠죠. 자, 헷갈리면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 요거 화살표 이렇게 표시하세요. 알겠지? 이러면서 읽어도 괜찮아. 알겠죠? 자,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합니다. 밀가루 수입 전에 형성된 K국의 밀가루 가격이 500원이랍니다. 자, 수입 전이야. 수입 전에 밀가루 가격이 키로당 500원이랍니다. 국제시장에서 형성된 밀가루의 가격이 300원이라고 칩시다. 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건 해외를 말하겠다. 그렇죠? 해외. 국외. 자, 만약에 K국이 자, 자유무역을 통해서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관세 없이 밀가루를 수입하게 되면은 국내 생산자 가격을 얼마까지 줄여야 돼? 국내 생산자는 가격을 얼마까지 다운시켜야 돼, 주홍아? 300원까지 다운시켜야 되겠지. 그래야 팔리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수입 가격 수준인 300원까지 내려가게 될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판매 가격이 내려납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많이 생산할까, 작게 생산할까? 판매 가격이 내려갔는데 하나 팔아도 얼마 못 벌잖아. 그 공급자 입장에서 많이 생산할까, 작게 생산할까? 작게 생산합니다. 자, 판매 가격이 500에서 300으로 줄었다고요. 똑같은 거 하나 파는데 500원에 팔던 걸 300원에 팔아야 된다고. 많이 팔아, 작게 팔아? 작게 팔아야지. 손해보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공급자 입장에서 무엇을 줄일 거야? 공급량을 줄일 거야. 왜? 500원에 팔던 거 300원에 팔게 됐으니까 기분 나빠서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얼마 전까지, 어제까지 500원에 팔던 거. 안 팔겠지. 맞죠? 자, 반면에 500원에 사던 거 300원에 살 수 있답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살까, 작게 살까? 많이 사겠지. 자, 그래서 수요량은 늘어나게 된단 말이야. 때문에 국내 수요량에서 공급량을 뺀 나머지 부분만큼을 뭐 해야 될까요? 수입해야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봐봐봐. 아까 500에서 300이었잖아. 500에서 300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공급자는 공급량을 줄이려고 할 거야. 수요는 늘어나겠지. 공급량이 원래는 맞았다고 칩시다. 요때는 적정이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바뀌면서 공급자는요, 공급량을 50개 줄일 거야. 수요량은요, 50대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50 플러스 50이거든. 자, 그래서 얘가 총 몇이 차이가 나는 거야? 총 100이 차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원래 100개를 만들고 팔았다고 생각해 봐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0이니까 50이 될 거고, 얘는 50개 더해지니까 150이 될 거 아니야. 150 빼기 50 하면 100이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100개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부족한 겁니다. 왜? 만드는 걸 작게 만들고 원하는 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량에서 공급량을 빼면 100개가 부족하다고. 이 100개를 우리가 뭐 해와야 된다는 거야? 해외에서 수입해와야 된다는 거죠. 자, 밀가루 수입으로 국산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결과적으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지만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증가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생산자 잉여보다 크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인 사회적 잉여는 밀가루를 수입하기 전에 비해서 더 커지게 된답니다. 자, 그런데 K국이 수입 밀가루에 100원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판매 가격은 400원이 될 거야, 키로당.
자, 이렇게 되면 국산 밀가루 생산자는 관세 부과 전보다 100원 오른 가격에 밀가루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100원 올리니까 따라서 100원 올려서 팔겠지. 국산 밀가루의 공급량이 늘어서 관세를 부과하기 전보다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오른 가격에 밀가루를 판매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뭔데?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요량이 줄어들게 되므로, 자, 판매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숫자는 뭐야? 줄어들게 되겠지. 그만큼 수요량이 줄게 되므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증가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소비자 잉여보다 작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인 사회적 잉여는 수입 밀가루에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비해서 작아진대요. 그런데 관세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답니다. 자, 관세 정책이 장기화, 오랫동안 유지되면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K국 정부가 국내 밀가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밀가루에게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칩시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밀가루 생산자의 이익을 늘려서 자국의 밀가루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관세로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면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결국 국내 소비자들은 뭘 덜 사? 밀가루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들의 소비를 줄이게 되죠. 자, 이러한 과정이 장기화된다면 K국의 경기는 결국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실제로 1930년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 각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 대공황이 심화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된 관세는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고, 자,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를 줄어들게 한대요. 결국, 자, 원래 관세는요,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다 보니 결국 뭐까지 줄어들게 만들어? 국내 소비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 자체가 다시 또 보호가 안 될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른 산업들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관세는 국제교역을 감소시켜 국제무역시장을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 분쟁을 야기할 소지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관세에 대해서 우려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걱정을 드러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뭘 할 거냐면 41번 문제 있죠. 자, 지금 시간 좀 현재 3분 줄게요. 풀어보세요.
손님 풀었어? 자, 앞에 보세요. 자, 글 잘 읽어봅시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원래 국산 바나나만 소비한다고 돼 있잖아. 자, 그리고 값싼 수입산이 관세 없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가격 하나, 둘, 세 개 있잖아. 하나, 둘, 세 개. 국산 바나나만을 소비하던 때가 첫 번째로 비쌀 때가, 두 번째로 비쌀 때가, 세 번째로 비쌀 때가? 1700, 500 중에서 뭘까? 국산 바나나만을 소비하다가 값싼 수입산 바나나를 관세 없이 수입하면서 국산 바나나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 수준으로 뭐 했다고? 하락, 떨어졌다고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요. 지금 국산 바나나만 판매하던 가격이 바로 뭔데? 1,000원 가격이야. 그러면 기존에는 무역하는 거, 그러니까 수입하기 전에는 요랬다는 거야. 1,000원에 팔았다는 거야. 근데 수입하면서 관세를 안 붙이고 수입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관세 부과 전이라고 되어 있지. 관세 부과 전이 얼마인 거야? 500인 거야. 그러니까 1,000에서 얼마로 떨어진 거야? 500으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랬더니 너무 싸, 안 싸? 너무 싸단 말이야. 그래서 관세를 부과했어. 그 관세를 부과한 가격이 얼마가 되는 거야? 70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1,000원에 팔다가 수입해서 500에 팔다가 너무 싸서 얼마로 올린 거야? 700으로 올린 겁니다. 맞죠? 자, 볼게요. 바나나를 수입하기 전 바나나의 국내 균형 가격은 그냥 1,000만 원이었다. 요거 수입하기 전이잖아. 수입하기 전 얼마였어? 1,000원. 맞는 말이죠. 자, 다음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는, 관세 부과하기 이전이니까 500에 팔던 시절이네. 이전에는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이 200톤이었다. 이거 수입되는 수량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공급 곡선은 500원일 때 공급자는 얼만큼 해? 50톤만큼 만들어요. 그런데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500일 때 250톤을 원한단 말이야. 그러면 만드는 건 50인데 원하는 건 250이야. 그럼 얼만큼 수입해야 돼? 정유라, 몇 톤 수입해야 돼? 200톤 수입해야지. 사람들이 원하는 건 250인데 공급자는 50밖에 안 만들어. 너무 싸가지고. 그러면 200이 비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전부 수입해야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200톤이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다음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과 이후의 가격을 비교해보니 톤당 200만 원만큼 관세가 부과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 500에서 700, 톤당 200 맞고요. 자 다음 관세를 부과한 결과 국내 생산자는 바나나의 공급량을 50에서 100톤으로 늘리게 된다. 자 봅시다. 관세를 부과했으니까 뭐야 지금 관세 부과한 건 자 여기 500에서 700으로 늘린 거잖아. 그러면 뭐야 지금 50에서 100으로 늘어났잖아. 50톤 늘어난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4번 아예 4번 맞는 말. 자 다음 5번 선지 보세요. 관세를 부과한 결과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이전보다 50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전에는 얼마 수입했다고 했어? 200톤 수입했다고 했잖아. 근데 잘 보세요. 관세를 부과하고 나면 얼마가 될 거야? 수요자는 200만큼 원할 거야. 공급자는 얼마만큼 만들 거야? 100만큼 만들겠지. 자 그러면 얼마큼 수입해야 돼? 100만큼 수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50톤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얼마? 100톤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인 겁니다. 알겠죠? 좀 빠르게 설명했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들 아니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봐봐봐. 이게 연결이 되는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미안합니다. 숙제. 자, 요 42페이지 있죠? 요거 3월 7일 숙제입니다. 전국시대 인성문. 자, 다음 요거 사회 부분 있죠? 요거 관세가 국내 경기 요거 이제 오늘 했죠? 3월 7일 숙제 오늘 했고요. 자, 다음 통화정책과 경기조절 3월 7일 숙제입니다. 이렇게 2개까지 하고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학생들은 그냥 이어서 계속 좀 더 푸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앞에 밀려있는 거 있는 학생들 밀려있는 거 하고요. 마치도록 할게요.